안녕하세요. 헬스플러스 라이프 이윤주입니다. 미세먼지가 증가하면서 비염 환자가 늘고 있는데요. 재채기와 콧물, 코막힘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이 지긋지긋한 비염의 예방법과 치료법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요즘 이제 비염 환자가 많아지고 있는데 저도 비염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코감기 걸린 듯하면 다 비염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비염이란 게 어떤 건가요? 예, 비염은 크게 그 한자로 비염이라고 그래서 코에 생기는 염증 질환을 말합니다. 제일 많이 생기는 것은 코에 그 코막힘이라든지 수양성 비루라고 해서 콧물이 흐르는 증상, 그다음에 그 재채기 같은 것을 동반할 때 비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누구는 무슨 음식을 먹으면 비염이 걸린다는 말도 있고, 근데 알레르기도 영향이 있는 건가요? 예. 비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알레르기 비염과 비알레르기 비염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는 알레르겐, 그러니까 알레르기 원인 물질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음식물이라든지 진먼지, 진드기, 곰팡이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는 코의 해부학적 문제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중격 만곡증, 코뼈가 휘어 있을 때 반대편에 있는 코살이 자라남으로 인해서 비염이 심해질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코막힘이 심해지는데 그것을 비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알레르기성 비염 그리고 비알레르기성 비염이 다 선천적인 건가요? 크게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는 유전적인 영향이 한 30% 정도 미친다고 외부에서 보고가 되고 있고, 70%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 예를 들어서 먼지가 많은 곳에서 일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음식물을 계속 접촉하는 그런 그 식당 같은 데서 일하시면은 심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한편 비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 코를 다친다든지 아니면은 자라면서 코 모양이 삐뚤어지면서 그런 그 비염이 심해지는 경우를 비알레르기 비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모두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그럼요. 예. 치료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비염이 심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왔을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할 때 좋아질 수 있고요. 주로 항히스타민제라든지 비강 점막 수축제 같은 약을 처방할 경우에 그런 게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적 치료 같은 경우는 비알레르기성 비염,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뼈가 휘어 있다든지 아니면 합의갑기라고 해서 코살이 커져 있는 경우에 휘어 있는 것을 바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합의갑기 같은 것을 좀 짖어서 안에를 넓혀주는 때 그 비염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날이 추워져서 그런지 추우면 비염 환자가 늘어난다 이런 말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인가요? 일부분은 맞고 일부분은 맞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 우리 혈관 운동성 비염이라고 해서 온도 변화에 따라서 혈관이 수축이나 확장을 하게 되면서 비염이 심해지는 질환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요. 보통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진먼지 진드기의 상피 껍질을 발산하게 되는 계절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그런 다른 여러 가지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는 일부분은 맞고 일부분은 틀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비염 환자들은 정말 심해지면 굉장히 괴롭거든요. 근데 치료를 하면 완치는 되는 건가요? 예, 비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대부분들 일반인들이 알고 계신 것 중에 비염 아무리 치료해도 호전이 안 되고 뭐 수술해도 뭐 재발하고 막 그런다고 알고 계신데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셨던 환자분들 상당수 중에서도 그런 잘못된 선입견 같은 걸 갖고 계신 분이 계신데요.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는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피해주고요. 그다음에 비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는 수술적 치료라든지 식염수 세척 같이 물리적 치료를 병행할 때 굉장히 많은 호소를 많이 좋아지시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니까 치료를 안 하고 방치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뭐 비염 치료해도 나아질까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연령대와는 상관이 없나요? 실제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실제로 나이 드신 분일수록 그 비강 점막이나 이런 상태가 좋지 않아서 비염이 더 심해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식염수 세척과 약물 치료를 같이 했을 경우에 굉장히 많이 좋아지시는 것을 볼 수 있고,
치료하길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럼 비염을 치료하는 방법이 이제 비수술적인 부분은 약물. 예, 약물 치료와 물리적 치료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식염수 세척과 같이 그 코를 갖다가 물을 갖다가 통과시켜서 세척을 해주게 되면 알레르기 원인 물질이나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씻겨 나가기 때문에 비염이 좀 좋아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병원에서 많이 하는 치료는 아닌데요. 면역 치료라고 그래서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같이 여기 알레르기 검사를 하는 결과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알레르기 원인이 어디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는지가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명아주 풀이라고 그래서 풀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는 분인데 이 명아주에 대한 알레르기 원인 물질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을 혀 밑에다가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주사로 일주일에 한 번씩 6개월 정도 치료를 할 경우에 좋아지실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레르기 면역 치료라고 부르고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검사를 하면 왜 누군가는 복숭아가 알레르기인지 예. 브로콜리가 알레르기인지 모르다가 계속 먹어보다가 어느 날 딱 추측으로 알게 되는데 이 검사를 받으면 바로 알 수 있는 건가요? 예, 실제로 그 환자분들은 대부분 자기가 뭐 때문에 알레르기인지 모르시는데요. 그 알레르기 반응 검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부 테스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피 검사로 하는 혈액 테스트가 있는데요. 지금 아까 보신 것은 혈액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피 검사 같은 경우는 보통 자기가 항히스타민제나 비염약을 드시고 계시면은 피부 검사에서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그 피 검사를 하셔야 되고요. 네, 어떤 수술법인가요? 예,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비중격 만곡증과 비염이 심하신 환자분이신데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이신 게 코 칸막입니다. 그 칸막이 원래 가운데 있으셔야 되는데 약간 지금 왼쪽으로 휘어 있으시고요. 한쪽으로 휘어 있기 때문에 옆에 보시면 코살이 여기보다 반대편으로 보시면 많이 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반대편 코살인데요. 코살이 굉장히 많이 커져 있으셔서 보통 여기 휘어 있는 연골을 똑바로 만들어 주고요. 여기 있는 그 커져 있는 합의갑계를 갖다가 뼈를 갖다가 좀 절제를 하고 안에 있는 내부를 점막을 수축을 시켜줘서 이렇게 앞으로 펴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술을 하고 나시면 이 환자분은 코 뒤에까지 잘 보이게 됩니다. 지금은 거의 보이지가 않으신데요. 부분이 한 이 정도로 이렇게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수술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예, 수술 시간 한 40분 정도 걸리시면 되고요. 마취까지 포함해서 한 40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술을 한 후에 일상생활은 언제쯤부터 가능할까요? 수술하신 후에는 보통 하루나 이틀 정도 있다가 심지를 뽑게 되는데요. 심지를 뽑고 나서는 바로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십니다. 그럼 이 치료법에 대해서 정확한 명칭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비중격 교정술과 합의갑계 점막하 절제술이요. 그럼 이번에 한 번 수술을 하면 계속 다시 자라나진 않나요? 아니요, 그리고 거의 평생 거의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구조가 비염의 원인이 될 수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는 잘못된 코가 휘었기 때문에 비염이 더 심해지신 거고요. 수술하시면 많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비염을 치료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비염을 치료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코뼈가 휘어 있는 부분을 일부분은 잘라내고요. 똑바로 펴주는 치료가 되겠고 옆에 있는 합의갑계라고 해서 코살이 많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라난 부분을 일부분을 절제를 하고 점막을 고주파 치료기를 사용해서 수축시켜주는 그런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비수술적 치료 같은 경우는 주로 약물 치료라든지 알레르기 면역 치료, 식염수 세척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수술을 하면 무서운 분들 있을 것 같은데 나이와는 상관없나요? 수술은 크게 그 코가 자랄 때까지는 17살이나 18살까지 코가 자라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는 비중격 수술을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시고요. 보통은 위에 그 나이에 그 연장자분 같은 경우는 60살까지 수술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 보통 60살 넘어가시면은 대부분 그 아픔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적응도가 떨어지고요. 마취와 관련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너무 심하신 분들이 아니시면은 60세 이후는 그렇게 많이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수술 후에 부작용은 없나요? 수술 후 보통 그 통증은 많이 심하진 않으시고요. 간혹 피가 나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수술하고 나서 하루나 이틀 사이에 피가 좀 나실 수가 있고 그거 이외에는 뭐 크게 그 얼굴이 붓는다든지 수술하고 나서 뭐 콧물이 뭐 일시적으로 한 달 정도는 코가 더 막히고 콧물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시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비염이란 게 꼭
참으라면 참을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네. 그냥 버티는 분들도 있는데 네. 수술을 어떤 분들에게 특히 권하시나요? 제일 중요한 것은 비염이 얼마나 심한지를 갖다 정확하게 전문의와 상담을 나누신 후에 자기의 상태를 진단받은 후에 치료하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전문의 상담을 통해서 코막힘이 해부학적인 원인이 있다 그러실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병행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아니신 분들은 약물 치료로도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병을 갖다 알고선도 치료하지 않으신 것은 굉장히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는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피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원인 중에 제일 많은 게 진먼지 진드기인데요. 진먼지 진드기 같은 경우는 진먼지 진드기를 차단할 수 있는 진먼지 진드기를 방지하는 마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써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다음에 헤파 필터가 있는 공기청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 같은 것을 사용할 경우에 알레르기 비염을 갖다 예방할 수가 있고요. 곰팡이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욕실 같은 게 곰팡이 원인균이 많은데 곰팡이 청소를 열심히 해주시면은 그런 비염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도 계신데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원인이 되는 식품을 갖다 섭취하는 것을 줄여주시면은 알레르기 비염이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비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는 그게 식염수 세척 같은 것을 좀 자주 해보시면은 그런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씻겨줌으로 인해서 비염 증상이 좋아지시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환자가 많아졌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계절성 비염이라고 해가지고 이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도 하는데 콧물, 재채기, 또 코막힘 이게 주 증상이고요. 또 따라서 더 기관지 쪽으로 넘어가면은 알레르기성 기관지염이라고 해서 열나지 않고 이 감기처럼 오는 게 대개 알레르기성 염증인데 그러면 기침도 마른 기침 주로 하는 게 알레르기성 기관지염인데 그게 좀 더 심하면은 천식이라고 그러고 대개 체력이 떨어지면은 이 알레르기 증상은 더 나타납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원인 물질이 대개는 있게 마련인데 거기에 꽃가루라든가 뭐 진먼지 진드기 아니면은 뭐 이런 계통들이 원인이 되는데 어느 계절에 그런 건 계절성 알레르기성 비염 내지는 기관지염이고 또 1년 내에 오는 거는 통년성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건 진먼지 진드기에 예민하면 1년 내에 오죠. 그래서 그 원인 되는 물질을 확인하려면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해두는 게 좋고요. 예. 저도 비염이 있는데 모르고 약국 가서 감기약 달라고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열로 구분하는 건가요? 일단은 이 감기하면 바이러스 계통 염증이기 때문에 이 열나면서 두통이 있고 또 몸살처럼 팔다리 쑤시고 네. 이런 증상이 있어야지 바이러스 염증이고 그 외에 알레르기 원인 물질에 의한 거는 열이 안 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 와서 진료를 이제 받아볼 텐데요. 요즘 비염 환자가 좀 어느 연령대, 남녀, 뭐 아동, 노인 등등에서 비염이 어느 환자들이 좀 많이 찾아오나요? 전 인구의 한 30%는 비염 내지는 알레르기 환자라고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 체력이 떨어지면 더한 건데 대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뭐 이러는 그룹에서 아무래도 더하고 또 나이가 들면 이 알레르기 증상이 더 심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알레르기는 없던 사람도 한 번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알레르기 체질로 바뀐 걸로 보면 되고요. 매년 비염 환자가 증가한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걸 봐선 환경적인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미세먼지라든가 뭐 이런 환경적인 요인도 많고 또 스트레스 같은 거 많이 받으면서 이 체력이 아무래도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중국발 이 미세먼지 중국이 아무래도 공업화하면서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미세먼지 같은 게 많이 날려 들어온다고 또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전이 아닌데도 어린아이들도 비염이 있더라고요. 타고나는 체질은 타고나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인이 많죠. 그래, 이 한 가족은 되게 비슷비슷하다고 보면 될 정도로 온 가족이 다
같은 그런 체질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유전인 경우에도 치료가 가능한가요? 이건 알러지는 그때 대증요법이라고 해서 증상 치료하는 거지 근본 치료는 안 되는 거고요. 그 환경에 조심하고 또 자기 체력을 보강하고 이런 게 필요하죠. 앞서서 그 수술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외에도 평소에 좀 비염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태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위 이 환경적인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집에 동물 같은 거 애완동물을 키운다거나 하면은 강아지나 고양이 이런 동물성 터럭이라든가 이런 것도 원인이 되고 또 집먼지 진드기가 가장 흔한데 집먼지에는 무조건 이 먼지 진드기가 같이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집안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진공 청소기를 사용하거나 또 이게 습하고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 집먼지가 많이 번식을 하기 때문에 대개는 여름철 습하고 나서 지나면은 가을철에 이 알러지 비염이 흔한 게 집먼지 진드기가 많이 번식을 해서 그런 효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코뿐만이 아니라 특히 귀나 목이나 이런 호흡기 부분이 특히 환절기가 되면은 더 통증을 아프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분들에게 이제 평소에 우리가 유지해야 할, 꼭 기억해야 할 건강 지킴법 있으면 끝으로 전해주시죠. 그러니까 알러지 환자들은 되게 여기저기 잘 가렸습니다. 그래 귀도 가려우니까 자꾸 후비다 보면은 또 염증이 생겨가지고 귀 아픈 거는 통증이 말도 못하게 또 심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손을 안 대고 바로 이 병원에 와서 가렵더라도 와서 치료를 하고 그때 증상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그냥 본인이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손 댈수록 이 상처나고 나중에 또 후회할 일밖에 없죠. 뭐. 무엇보다 전문의의 상담을 먼저 그렇죠. 받아보는 예. 것이 예. 중요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심각한 질병은 아니지만 생활 속 불편함을 초래하는 비염. 외출할 때 마스크 꼭 챙기시고요. 주위 환경 청결히 유지하셔서 코 건강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헬스 플러스 라이프 이윤지였습니다.